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하니까 이 수치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여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으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루타치온은 흔히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다른 항산화제를 지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글루타치온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외래어 표기법상 글루타티온 이렇게 부르는 게 옳긴 한데, 글루타치온으로 굳어져서 그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이것은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으로 이루어진 트라이펩타이드인데, 트라이펩타이드는 3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림에서 여기에 사실 이런 부분은 탄소와 수소 이런 것이 생략된 거거든요. 사실 이 수소도 생략해야 맞긴 한데, 이거는 뭐 입체적인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도 탄소와 수소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탄소와 수소가 생략된 거고, 탄소와 수소가 생략된 겁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탄소가 생략된 거고, 탄소와 수소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한 겁니다. 그런데 글루탐산과 이루어지는 결합은 일반적인 아미노산과 이루어지는 결합과는 조금 다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여기 COOH 요게 카복시산 뭐 그런 얘기고요. 여기가 아미노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카복시기가 결합하면서 일어나는데, 보통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의 카복시기와 다른 알파 탄소의 아미노기 사이에 일어납니다. 알파 탄소라고 하는 것은요, 요 COOH 요게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바로 요 탄소가 알파 탄소입니다. 자, 그리고 요 알파 탄소에 H가 붙어 있고 여기 아미노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아미노기가 알파 탄소에 붙어 있고, 알파 탄소의 아미노기 카복시기하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카복시기와 아미노기가 한 탄소,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생체 내에서 단백질 합성에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모두 알파 아미노산입니다. 자, 여기가 알파 위치죠. 왜냐하면 COOH가 붙어 있고 여기가 알파 위치인데 거기에 아미노기가 붙어 있고, 이것을 알파 아미노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시스테인입니다. 글루탐산은 알파 아미노산이면서 세 번째 감마 위치 탄소에도 카복시기가 붙어 있죠. 글루타치온은 바로 이 글루탐산의 감마 위치 카복시기가 시스테인과 결합하면서 여기가 SH 이런 게 붙어 있죠. 요게 이제 요 부분이 시스테인이고 요 부분이 글라이신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글루탐산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사실은 펩타이드 결합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CONH 그랬을 때
요 부분이 사실은 글루탐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죠. 글루타치온 요것을 보면은 요것이 마스터 안티옥시던트 이렇게 돼 있죠. 마스터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 뭐 그런 얘기인데 먼저 희생해서 산화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시스테인 때문에 SH 작용기가 있는데 이것을 GSH 이렇게 나타내기로 하죠. 이것들이 산화제를 만나면 GSSG 이렇게 변합니다.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제로 작용할 때는 산화제를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두 배의 GSH 이것이 환원된 형태입니다. 이것이 산화제, 이게 이제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요거하고 이렇게 만나면 GSSG 여기 SH 요 부분끼리 서로 결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소하고 만났으니까 물이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처럼 글루타치온은 GSH와 GSSG 이 상태를 오가면서 비타민 C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를 조절, 통제하기 때문에 마스터 항산화제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항산화제, 비타민 C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를 조절한다 뭐 그런 얘기죠. 또한 다른 단백질에 들어있는 SH와 결합해서 그 단백질의 능력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글루타치온이 산화제인 활성산소와 반응해서 활성산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글루타치온과 사람의 다양한 질병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이미 많은 의학 저널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글루타치온에서 GSH와 GSSG의 존재 비율, 즉 균형입니다. 특히 GSH 결핍은 세포를 산화적 손상의 위험에 빠뜨립니다. GSH의 불균형으로 암, 신경퇴행성 장애, 낭포성 섬유증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중 암과 당뇨병, 신경퇴행성 장애인 알츠하이머에 대해 정리합니다. 글루타치온은 암세포에 대해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암을 보호하기도 하고 암에 대해 병원성을 띠기도 합니다. GSH의 10% 이상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발견되는데 활성산소와 반응해 세포 자멸사인 에파프토시스를 막습니다. 환원된 형태는 GSH인데 GSH 수준이 높으면 건강한 세포에서는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해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종양세포에서는 종양 진행과 항암제에 대한 내성 증가를 유발합니다. 신경퇴행성 장애는 간단히 말해 치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부모 자식도 몰라본다는 것이니까 사람의 삶이 아니죠.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이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데 GSH와 GSSG 비율이 산화 스트레스 강도의 척도로 활용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라고 보면 됩니다.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알츠하이머 뇌에서 활성산소는 많고 항산화제가 적다는 것을 발견해 GSH 수준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뇨는 성인병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인데 활성산소가 고혈압과 당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혈당에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되고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평소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내에서 글루타치온 합성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섭취는 더욱 중요합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은 글루타치온이 가장 풍부한 식이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식이 글루타치온은 인체에 잘 흡수되지 않고 조리나 보관 조건에 따라 식이 글루타치온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핵심이 시스테인인데 시스테인이 많은 식품으로 유청 단백질 이런 것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식품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충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글루타치온을 높이는 데에 밀크 시슬 이런 것하고 강황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C를 하루 500에서 1000mg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수치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게 드러났죠.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으니까 보충제가 유용합니다. 글루타치온 수치를 늘리거나 유지하는 데에는 역시 생활습관을 바꾸는 게 현명합니다. 보충제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함으로써 적절한 글루타치온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비타민C나 비타민 E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하니까 이 수치를 잘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여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이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